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면요? 언제나 그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존재로 생각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믿었던 친구가, 가족이 혹은 연인이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언제나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 도와주고 들어주고 챙겨줬는데 막상 내가 힘들 땐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순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그들에게 편리한 사람이었구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잘해줄수록 이용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호구처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친구는 늘 내가 먼저 연락해야 만나줍니다. 내가 힘들 때는 연락 한 통 없지만 자신이 힘들 때는 밤낮 가리지 않고 나를 찾아옵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챙겨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왜 요즘 신경 안 쓰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한쪽이 늘 헌신하면 그 헌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잘해줄수록 더 이용당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착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아침에는 이웃의 밭일을 도와주고 낮에는 다른 사람의 집 수리를 도와주며 밤이 되면 늦게까지 남의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호의를 감사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요즘 안 도와줘? 그렇게 도와주더니 이제는 안 하네? 변했어. 그 누구도 그가 아픈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가 우리 현실과 다를까요? 우리는 선의를 베풀 때 그 선의가 계속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해주면서도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잘해주지 마라. 둘째, 거절할 줄 알아라. 셋째, 말투를 신경 써라. 넷째, 한계를 분명히 해라. 다섯째,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여섯째,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번에는 첫 번째 방법인 지나치게 잘해주지 마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희생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인간관계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믿죠. 그러나 지나치게 잘해주면 그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친구에게 늘 먼저 연락을 하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만나줬습니다. 그 친구가 힘들어하면 밤새 통화를 하며 위로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친구는 나를 단순한 심리 상담사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대충 듣고 넘어가고 내가 연락을 끊으면 먼저 찾아오지도 않았죠. 결국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잘해줄수록 더 이용당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베풀면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시장에서 어떤 가게는 늘 할인 행사를 합니다. 오늘은 30% 세일, 내일은 50% 세일, 다음 주에는 70% 세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라며 몰려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저 가게는 원래 싸게 파는 곳이야. 비싸게 주고 사면 손해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가게의 할인을 특별한 혜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호의에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왜 안 도와줘? 너 변했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베푼 호의를 자신도 되돌려주는지를 살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희생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도움을 줄 때에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한 번 도움을 줄 때 너무 많은 걸 해주지 말고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브 앤 테이크의 균형을 맞추세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주는 사람 기버, 공평하게 주고받는 사람 매처, 받기만 하는 사람 테이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버의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받기만 하는 사람, 테이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착함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호구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주고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거절할 줄 알아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늘 손해를 봅니다. 남들이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싫은 일도 참고 하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들어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 후배가 와서 선배, 이것 좀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속으로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 해줄게 라고 말했던 순간 친구가 너는 늘 이해심 많잖아.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줘
라고 할 때 사실 속에서는 화가 났지만 알았어 라고 넘겼던 순간, 이렇게 한두 번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는 순간,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첫째, 명확한 기준을 정하세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 서운해하면 어쩌지? 이거 안 들어주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못하는 일이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부탁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거절의 기술을 익히세요. 거절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안 돼. 라고 말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지만, 적절한 말투를 쓰면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내가 도와주고 싶긴 한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여러분이 정말 바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힘들지만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혹은 이건 못하지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상대도 거절을 받아들이는데 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싫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거절을 연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것부터 거절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 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꼭 가고 싶지 않다면, 미안, 오늘은 쉬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거절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더 큰 부탁도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거절을 잘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질 뿐입니다. 이제 말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투 하나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말투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너 요즘 바빠?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다정한 말투로 응, 좀 바쁘긴 해.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퉁명스럽게 바빠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말을 걸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말투가 가볍거나 불필요하게 친근한 느낌을 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쉽게 보고 가벼운 사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벼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고 신뢰감 있는 말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의 속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빠르게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이 신중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면 답답하거나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죠. 적당한 속도로 조금 더 차분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둘째, 불필요한 감탄사를 줄이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이 가벼워 보이거나 자신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요? 와, 대박. 이런 표현을 과하게 쓰면 상대는 여러분을 쉽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조금 더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 더 신중하고 성숙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어조를 조절하세요. 너무 높고 가벼운 톤의 목소리는 상대에게 장난스럽거나 어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 더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신뢰감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억지로 목소리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더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말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위축된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되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부탁 드려도 될까요? 보다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설명을 길게 늘어놓으면 상대는 오히려 여러분의 말을 가볍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대신 처음엔 관심이 없었지만 점점 흥미가 생겨서 하게 됐어요. 라고 간결하게 말하면 훨씬 더 신뢰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투를 조금만 바꿔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가벼우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쉽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감 있는 말투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하는 말에 더 집중하고 여러분을 쉽게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말투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쉽게 허락하는 사람을 별다른 가치 없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너무 쉽게 다가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너 지금 시간 돼?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당연히 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간을 내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죠. 이럴 때는 지금은 시간이 안 돼. 미안해. 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불필요한 변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간이 안 돼. 미안해. 근데 사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라고 다시 부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안 돼. 라고 간결하게 말하면 상대도 더 이상 강요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면 오히려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친절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 여러분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것인지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거나 일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 영화 같이 보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정말 보고 싶지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이 원해서 가는 줄 알고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영화 별로 관심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견을 표현할 때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화난 듯한 말투나 비꼬는 듯한 표현을 쓰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나는 관심 없어 라고만 말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그대로 인간관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강점을 키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 하면 즉시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참아오지 않았나요? 남들이 여러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지 않았나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해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즉,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이 주는 힘을 활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침묵을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거나 억지로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려 하죠. 하지만 가끔은 말을 아끼는 것이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대화 중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자신을 쉽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굳이 모든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불필요한 말은 줄이세요. 둘째, 가끔 거리를 두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모든 연락에 즉각적으로 답을 하거나 항상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면 여러분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저녁에 볼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좋아, 어디서 볼까? 라고 답하기보다 가끔은 오늘은 일정이 있어,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이 바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며 상대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셋째, 칭찬을 신중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칭찬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칭찬은 오히려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칭찬은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낮다는 인상을 주죠. 즉, 아무에게나 쉽게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보이면 여러분의 말이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대신 칭찬을 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너 정말 멋져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발표에서 핵심을 잘 짚었더라. 특히 마지막 결론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의 칭찬이 더 가치 있게 전달됩니다. 넷째,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을 쉽게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변명하려 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더욱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절대 늦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쉽게 깨거나 늘 상대에게 맞춰주는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곧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존중한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자세가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쉽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첫째, 주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비난하거나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쉽게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길을 가면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모든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점점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다면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때 불필요한 변명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거절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입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오히려 여러분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면 진짜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넷째, 자신만의 방향을 가지세요.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침묵의 힘을 알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칭찬과 감정을 컨트롤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할 땐 거절하며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방향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나를 쉽게 보지 않게 만드는 태도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